안녕하세요. 강대성입니다. 흔히 경제라고 하면 돈을 버는 것, 돈을 모으는 것 등을 생각하실 텐데요. 경제는 사전적 의미로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 분배, 소비하는 모든 활동 또는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를 뜻합니다. 최근 사회적 경제, ESG 등 새로운 트렌드가 등장하고 있어 기업들은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쳐야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도 무척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착한 경제이겠죠. 오늘부터 저는 경제 분야의 대표성을 지닌 분들을 초대하여 전반적인 착한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해 경제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활발한 경제 활동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경제적인 토크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적인 토크쇼 강대성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모실 분은 제가 몸담고 있는 국제고개발 NGO 사단법인 굿피플 인터내셔널 김천수 회장님입니다. 매일 보는 분이라 약간 쑥스럽긴 하지만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모실 분이 많이 떠오르지 않아서 가장 가까운 분부터 모셨습니다. 경제적인 토크쇼 첫 번째 손님 굿피플의 김천수 회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굿피플 김천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굿피플이 1999년에 설립되었는데 그 출발점이 어딘지 또 어떻게 시작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굿피플 참 이름 좋죠? 네. 근데 아쉽게도 저희들이 굿피플이 1999년도에 설립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굿피플이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었던 게 아니라 미처 생각을 못했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선한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세상에 힘들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가 어떤 도움의 손길을 전내는 선한 사마리안과 같은 사람이 되자는 취지로 우리가 선한 사람들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구호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시작했던 그 일들은 북한 어린이 돕기, 또 우리가 사랑의 의료 봉사 이런 그 활동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아프리카 지원 사업 등 어떤 국제 사업으로 우리가 확장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결국에는 2017년도에 유엔 경제 이사회로부터 특별협의 지위를 획득하고 2009년도에 사단법인 굿피플 인터내셔널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역사가 아주 오래된 NGO인 것 같습니다. 그 굿피플의 역사를 보면 설립 초기에 대북 지원 사업에 집중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었던가요? 잘 아시겠지만은 굿피플이 설립되었던 99년은 북한이 장기간 동안 이 경제의 난과 식량난으로 참으로 어려운 그런 시기였던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국제기구가 영양조사를 했는데요. 대다수의 아이들이 발육부진과 또 영양실조로 아주 그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 지원이 엄청나게 큰 규모로 우리가 진행되었던 일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총 약 한 그 109톤, 만 톤 정도 되는데 유엔에서 한 6만 톤 정도를 지원했고 미국에서 약 10만 톤 그리고 중국에서 약 15만 톤 그 외의 국가에서 한 28만 톤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대북 지원 전담 단체들이 생겨 적극적으로 대북 지원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제 옥수수 재단 이란 데서 북한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옥수수 종자를 개발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아마 그 슈퍼 옥수수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옥수수 그 박사라는 김순곤 박사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그런 재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굿피플은 이 북한 아이들의 발육부진과 또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긴급한 지원을 또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이 그 국제 옥수수 재단과 협력하여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도 우리 굿피플은 북한의 콩기름 공장을 설립했고 또
기자재 지원과 또 보건 분야 사업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서 대북 지원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남북 관계가 경색이 돼 있어서 아마 다른 NGO들도 대북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구피플이 대북 관계가 좀 완화되면 더 활발한 대북 사업을 할 수 있기를 열심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구피플이 국내에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피플의 사업, 국내 사업과 해외 사업 나누어서 간략히 설명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그 구피플이 이제 설립이 되어서 약 한 20년이 지나고 이제 약 21년 차, 2년 차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요. 이제 국내 사업을 보면은 저희들이 좀 미약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는 약 구피플의 4개의 지역 본부를 운영 중에 있고요. 우리가 한 120여 개의 그룹홈과 또 협력하여서 많은 아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피플의 국내 사업은 늘 최우선을 두고 있는 것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그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도울까 이렇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원치 않았던 그런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존의 복지 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참 어려웠을 때도 저희들이 오랜 시간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 지속 지원한 그 단체 사업이 오늘 또 좋은 결과를 또 성과로 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랑의 의료봉사라고 우리가 독거노인이라든지 또 다문화 문화의 가정이라든지 또 노숙자들의 방치된 노숙자 여러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돕고자 오지들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진료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시간이 거의 한 22년이 지났습니다. 횟수로 보면은 약 한 1668회 정도를 진행했고요. 코로나로 아주 문제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잠시 주춤을 했었지만은 우리가 또 외부의 도움이 단절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더욱더 취약계층의 건강은 우선시 되어야 될 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역 시스템을 더욱더 완비하여서 다시 저희들이 시작하고 우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저희들이 긴급 지원에도 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위기가정 지원 사업이라든지 또 희귀 난치성 아동들을 돕는 그러한 사업도 저희들이 확장해 나가고 있고요. 또한 이 급변하는 어떤 사회의 문제에 맞춰서 결식 아동들 우리 생각해 보면은 지금도 결식 아동들이 있나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뒤돌아보면은 의외로 더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있고 또 미혼모 사회적으로도 이슈화가 되고 있는 미혼모 또 한부모의 가족들 또 보호종료 아동 복지 이런 그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그 문제에 있는 그런 분들을 더욱더 저희들이 지원할 사업으로 강화할 계획이면서 우리 국내 지역 본부의 확장 등을 통해서 전국적인 네트워크도 우리가 구성하여 착실히 진행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해외 사업 회장님 소개하기 전에 그 다른 NGO들이 갖고 있지 않는 사랑의 의료봉사 버스를 가지고 이렇게 전국 소외된 지역을 다니시던데 그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회장님께서 해남의 땅끝마을을 가셔서 배를 타고 이렇게 사랑의 의료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셨던 것들이 있는데 혹시 그 현장에 하셨을 때의 느낌 이런 거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죠. 그 현실의 그 문제를 또 현장에서 직접 보는 것과 또 이런 그 어떤 얘기를 듣는 것과 이런 부분들은 사실 생동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생각했던 것보다는 너무나도 괴리가 있고 차이가 있죠.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정말 눈망울도 총알창알하고 이런데 왜 이런 친구들이 이런 그룹홈이라는 데서 있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또 그들을 또 이 친아들, 자식들처럼 딸처럼 이렇게 다 케어하면서 하고 계시는 그 원장님 네 분들을 봤을 때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가 정말 살만한 사회구나. 네. 이런 것 또한 저희들이 느끼고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이 OECD 가입 국가로서의 과거에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지금 원조를 하는 국가로 이제 비약적인 성장을 하고 그거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많은 개발도상국을 후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굿피플의 해외 사업 궁금합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국회 이제 우리 많은 이제 국내에 계신 분들은 흔히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국내에도 정말 도와해 줄 그런 분들이 너무나도 차고 넘쳐나는데 무슨 뭐 해외에까지 이런 것을 하고 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우리 그 국제구 개발 NGO가 국경을 초월해서 종교를 초월해서 이 모든 그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그 지구촌의 가난과 질병과 이런 모든 분들이 해결이 되고 서로가 잘 살고 그러한 그 일들을 우리가 해 나가는 것이 NGO의 그런 사명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은 저희들이 해외 사업으로서 약 15개국에 23개 사업장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어찌 됐든 뭐 어르신들도 중요하지만은 우선 제일 먼저 시급한 것이 아동의 교육 사업이라든지 또한 보건 의료에 낙후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고요. 또 굿피플과 같은 여러 기관들과 또 수혜국의 노력으로서 이 아프리카 초등학교 진학률은 약 98% 정도, 8% 정도까지 올라갔다라고 이게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하지만 또 초등학교 이수율을 보면은 약 한 68%, 70%가 채 안 됩니다. 중등 또 교육 진학률은 약 50%가 안 되는 한 43% 정도로 여전히 그런 낮은 그 상황으로 있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케냐에서 또 보면은 그 많은 그 지역이 있지만은 척박한 사막 지역인 투르카라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굿피플이 2014년도에 정말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그 사막에 우리가 이 학교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투르카나의 그 임현실 굿피플 미션 스쿨이라는 것을 설립하게 되었는데요. 2017년도에 저희들이 첫 졸업생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야 하여서 한국의 수능 시험과 같은 그 이제 이 케냐의 이제 어떤 수험 기간이겠죠. 그 KNEC라는 시험에서 놀랍게도 불과 3, 4년밖에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2의 성적을 올리더니 급기야는 2018년도에 가서는 지역에서 1등의 성적을 이렇게 올리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 학생들 격려하기 위해서 투르카나 제가 직접 갔었죠. 가셨어요? 예, 어떠셨어요? 직접 갔었죠. 역시 뭐 뿌듯한 마음도 있었고 역시 제가 생각했던 그런 그 굿피플의 그 처음에 가졌던 선입견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깨진 거죠. 그때는 정말 혹시 그거 아세요? 이제 뭐 우리 이사님도 뭐 연세가 있으시니까 우리 눈칫밥을 보고 살았다는 우리 옛 그런 그 기억들을 하시겠지만은 이 어린 친구들이 본인들이 도움을 주러 온 사람인지 아닌지를 정말 너무나도 선명히 알고 있는데 그 눈빛을 보면은 정말 초롱초롱하고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깨끗하기보다는 좀 그렇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저의 편견이 완전히 깨졌고요. 제가 요새 이 굿피플에서 이 아프리카를 다니면서 정말 아프리카를 너무나 사랑하는 그러한 입장으로 제가 선회가 되었습니다. 저도 많은 또 그거를 통해서 제 자신이 깨지고 또 제가 어떤 그런 편견을 버려야 되겠다는 하나의 어떤 그 아이들을 통해서 모범 답안을 좀 제가 좀 받은 것 같아서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쁩니다. 출장 가시면 그 사막지대에서 어떻게 주무십니까? 사막에서 제가 투르카나를 딱 갔는데요. 그 호텔이라는 데서 참 기대도 하고 이 아프리카의 이 호텔은 어떨까 하고 갔는데 정말 거기서 진해가 나오고요. 정말 이건 좀 말로 좀 표현하기도 좀 뭐합니다만은 그래도 저희들이 그 목적이 있었고 또 거기까지 간 그런 그 마음에서 어떤 뭐 편하고 뭐 이런 걸 하려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은 이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갔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잘 유숙하고 그러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니까
코이카하고 협력 사업도 많이 하고 계시던데. 예,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많은 코이카하고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저희들이 우간다라는 이제 아프리카의 나라를 가서 이제 모자 복원 사업을 이렇게 했는데요. 어떤 생소하실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혹시 들으시다면은 그냥 놀랍게도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면서 이 사망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데 놀랍게도 이 산모들도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산모가 아이들을 이렇게 낳다가 사망하는 비율이 10만 명당 약 한 600명요. 정말 많습니다. 예, 예. 이렇게 되고요. 우리 한국을 또 비교해 보면은 한국의 이게 모성의 사망률은 10만 명당 한 11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런 수치를 보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우간다 까라모자 지역이라는 데서 이 모자 복원 이 양성 사업을 이렇게 했는데요. 정말 아이들이 낳다가 사망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또 산모들도 그렇고 우리가 이런 지역에 참 잘했다. 근데 이 지역이 저희들이 좀 자랑할 수 있는 얘기는 코이카의 지부에 나오신 분도 말씀을 하시는데 좀 척박하게도 굉장히 척박한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어느 NGO도 이 지역에 오신 분들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구빌풀이 정말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을 오히려 저희가 드려야 될 텐데 코이카로부터 저희들이 그런 얘기도 듣고 그래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했고요. 거기 가는데 진짜 몇 시간인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간다 가셨을 때 네네. 어떤 에피소드, 그러니까 네. 갑자기 비가 왔다거나, 그러니까 네. 아프리카는 비가 잘 안 오지만 또 오면 왕창 이렇게 내려가지고 네. 교통에 어떤 트러블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혹시 출장 가셔서 기후와 관련된 무슨 에피소드 이런 거 있으시면 장화를 신고 들 갔다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그거 어떻게 꼭 아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우간다 갔을 때 그랬습니다. 우리 이제 갑차라로 해가지고서 이제 이 지역까지 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어찌 보면은 저희들도 난생 처음 가보는 그런 초행길이라서 설레는 마음도 있었고 또 이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정말 눈 뜨고 나면은 강행군으로 가야 되는 것들 아마 혹여 다시 한번 그 길을 가라 그러면은 글쎄요 혹시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는 길에 우기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가는 길이 또 거의 외길입니다. 가는 길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침 식사할 때도 부족해가지고 누룽지 한 그릇으로 그냥 이렇게 때우고 가는 그런 시간도 있었고요. 또 가다 보니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 차가 가다 보니까 이게 엎어졌다고 그래야 되나요? 전복이 돼가지고서 그 길이 딱 막혀고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거기서부터 그 길을 넘어가면서 장화를 신고 이런 사투를 끝에 그 지역을 갔는데 그래도 이제 보람이 있었던 것이 그러한 얘기들을 듣고 또 저희들이 참 정말로 이거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악조건이 있었다 하더라도 참 잘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외교는 정부도 물론 하지만 이런 NGO들이 민간 외교대사로서 열심히 하는 것들이 또한 엄청난 국격을 높이는 데 큰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아프리카를 비롯한 필리핀, 네팔, 인도 이런 여러 국가에 진출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아마 작년 2020년 코로나 19 팬데믹이 발생하고 나서 해외 출장을 거의 못 가셨을 것 같은데 그 많은 사업장을 그러면 어떻게 소통을 하고 관리를 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비단 저희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국제적으로 모든 NGO들이 동일한 생각을 하고 계실 터인데요. 그래도 어찌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은 또 진행을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마음 같아서는 뭐 당장 이게 달려가고도 싶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아프리카를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정말 가고 싶은데 저는 정말 그 아프리카만 가면은요 소화가 잘 돼요. 소화가 잘 돼요. 그래서 정말 가고 싶은 그런 건데 궁금도 하고 많은 그 어려움도 있고 하지만은 또 어떤 소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초에 근래에는 우리가 이제 그 줌으로 우리가 우간다와 우리가 말라위의 우리 PM들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뭐 마다가스카르라든지 뭐 이런 그 K19 이제 우리 그 방역의 시스템 중에서 어떻게 가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저희들이 또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 또 화상으로 저희들이 같은 회의를 네.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양해는 안 차죠. 가서 눈으로 실질적으로 보고 또 무엇이 실제 문제인지 이런 걸 더 파악을 하면은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고 우리 생각도 좀 변할 터인데 그래도 뭐 이런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그 굿피플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한번 한 걸 본 적이 있는데 그 해외 사업장과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때 아마 케냐, 투르카나, 케냐하고 마다가스카르 이런 네, 우간다. 거기 우간다 쪽 이분들이 다 나오셔서 예. 화상으로 연결해서 하는 걸 보니까 저도 이제 굿피플에 후원을 하고 있지만 후원자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 든든하기도 하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엄청나게 양산이 되고 있고 이 문제를 정부가 해결하기도 어렵고 어떤 굿피플과 같은 비영리 단체가 해결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영리 기업들이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도 물론 있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어느 한 개 기관에서 해결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여러 가지 사례를 보니까 굿피플이 정부 기관과 또는 사회적 기업과 또는 어떤 의료 재단과 같이 해서 협업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대표적인 사례 한두 가지만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그 질문이고 좋은 말씀이에요. 뭐 모든 게 혼자를 할 수 없죠. 이제 국내와 해외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굿피플이 혼자서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또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방 말씀하셨듯이 우리 굿피플은 영리기관과 또 공공기관들과 협업하여서 더 좋은 성과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뭐 다 우리 사회에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코로나 진단 키트 생산으로 K 방역에 기여하신 그 회사 아시죠? 시젠 의료재단. 네, 예. 그 계열사 시젠 의료재단을 통해서 굿피플 우리 그 해외 의료봉사를 진행하였고요. 또 그 시젠과는 우리 베트남의 농장 보건소를 건립을 했고 또한 또 다이안 보건소를 건립하였습니다. 어쨌든 우리 그 시젠은 베트남 지역 주민들의 기초보건 증진에 우리가 굿피플과 함께하였고요. 또한 우리 요새 아시아나 항공이 좀 어려움에 있습니다만은 그 아시아나 항공과 또 우리 코이카와 협력하여서 굿피플이 해결하고자 했던 우리 베트남의 저소득층 여성들의 우리가 자립 지원을 도운 적이 있습니다. 베트남 하이정성을 기초로 해서 저소득층 여성 대상으로 서비스 특화 교육을 실시하여서 그러한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지원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국내 사업으로 희귀난치성 아이들을 돕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2017년도에 우리가 기부 마라톤 대회를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또한 2020년대는 우리 한국 지역 난방공사와의 후원으로서 히어로 레이스를 또 진행하여서 보다 많은 후원자분들이 함께 해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희귀난치성 아동들을 도울 수 있었고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베트남 혹시 이 바닷물을 우리 민물로 만들어 쓰시는 거, 예, 담수 프로젝트. 예, 담수 프로젝트. 여기도 지금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곳은 고려 안전진공이라고 이 양주의 사회적 기업으로 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놀랍게도 고려진공안전. 예, 고려진공항입니다. 고려진공항. 예. 그래서 그 김강자 대표와 이기수 대표신데요. 이제 그분들이
우리가 많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처음에 한두 개 이렇게 해주시다 말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이신 것 같아요. 네. 또 현장에 가서 직접 보시고 뭐 이런 모든 걸 보시더니 정말 놀라시는 거죠. 그 바닷물도 바닷물이지만은 그 아주 진흙탕 같은 그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있는 분들을 다 정화를 시켜갖고 그 부분이 식수로 사용한다는 것이 그분들도 인간이고 우리들도 인간인데 물론 물을 안 먹고 사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마 굉장히 감명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한 거기 뭐 지금 한 100여 군데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걸 다 하겠다는 거 다 네.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는 비록 그냥 심부름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사회적 기업에서 이렇게 큰 도움을 준다는 거에서 감명을 받았고 어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우리 구피부가 함께했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드리고 싶네요. 아마 고려진공 안전은 제가 보기에는 그 안전용품, 도로 안전용품을 생산해서 조달청에 납품을 하고 이런 정부 산하기관, 도로공사나 이런 데 많이 납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걸 보는 시청자분들께서 혹시 그게 필요하면 고려진공 안전에 주문을 하시면 그분들이 돈을 더 벌어서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구피풀 하면 떠오르는 게 대표 사업이 사랑의 의료봉사 아까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하나는 사랑의 희망박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매년 연말이면 희망박스 행사를 크게 진행을 하시던데 네. 희망박스 소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뭐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사랑을 담아서 또 희망을 담아서 드리는 그런 이 박스인데요. 저희들이 2012년부터 저희들이 아마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매년 그 희망 박스에 이제 저희들이 어떤 생필품이라든지 또 식료품 뭐 여러 가지 또 이 독거 노인들이라든지 또 다문화 가족들이라든지 또 몸이 불편해서 거동이 불편하신 우리 장애 아우들 또 기초 생활에 좀 어려운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어찌 보면은 그 모든 걸 실질적으로 끓여야 되고 어떤 걸 이렇게 하시기에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가장 편하게 드실 수 있고 가장 편하게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 박스당 약 한 그 10만 원 상당 뭐 이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박스 하나를 마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약 15만 한 7천 명 그러니까 돈으로 따지면은 한 뭐 꽤 되겠죠. 네네. 이것 또한 할 수 있었던 것이 결국 우리 구피불과 함께하는 좋은 사람, 즉 우리 후원자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또 다시 한번 함께 동참해 주신 우리 모든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 희망의 이 박스는 정말 대표 사업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15만 7천이 아니라 매년 2만 개인데 저희들이 2만 개가 아닌 더 많은 박스를 만들고 특이하게 또 이 금년에부터는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뭐 또 개인정보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본인의 뭐 전화번호라든지 뭐 이런 건 할 수 없지만은 그 마음속에 내가 전하는 후원자 입장에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김촌수인데 김촌수 본인이 희망박스 10만 원 상당의 하나를 후원을 했습니다. 구피풀에. 그러면은 그 후원 박스가 어디로 가려는지는 모르지만은 제 이름으로 기재돼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10박스를 하셨으면은 김천수 이름이 10개가 돼서 10박스에서 어느 분한테 가든지 가십니다. 이러한 그 따뜻한 마음이 있고요. 이제 저희들이 그 전국적으로 이게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우리 해외에 있는 사업장까지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희망 박스가 희망을 담아서 그런 분들에게 소중히 전달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또 지금까지 이게 후원해 주셨던 분들 더 많은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후원자들이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도 이 소개를 들으셨으면은 후원해 주시면은 더 많은 분들께 많은 희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 달에 커피를 한 잔을 아끼시면 좀 비싼 커피 마신다고 가정을 하면 10,000원을 아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10,000원, 뭐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이 돈이 모이면 구피플의 희망박스 하나쯤은 여러분들이 후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후원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드는 여러 가지 좋은 현상들을 만들어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희망박스 후원이 필요하신 분은 구피플에 연락을 하셔서 희망박스 많은 도움을 좀 주시고요. 아마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지금까지 약 157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큰 금액이 앞으로 만들어져서 더 많은 희망박스가 전국 방방곡곡으로 전달되는 그날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을 우리 사회자님께서 아주 쿨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회장님께서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큰 도움을 좀 드리지 못해 죄송한데 이렇게라도 도움을 좀 드려야죠. 오늘 장시간 지금 힘드실 것 같은데 중간에 잠깐 한마디 좀 하고 넘어가죠. 뭐 계속 지금 구피플 사업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서 정말 회장님 하시는 일이 하루 종일 1년 365일 이렇게 해외도 다니셔야 되고 그러는데 정말 건강 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건강이요. 돈을 들여서 건강을 관리하려면 좀 어렵죠. 그래서 저는 뭐 요새 뭐 대세잖아요. 걷기, 뭐 만보 걷기, 뭐 이런 그 얘기들인데 제가 하나 저의 한번 그러면 그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한번 시청자를 위해서 한번 건강 기법을 여러분들 건강에 대해서 보약도 좋고 뭐 좋은 음식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지만은 걸으시면 됩니다. 걸으시면 제가 몸무게가 약 87kg 정도까지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계기로 해가지고서 이거를 좀 몸무게를 좀 줄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매년 다이어트를 안 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뭐 요요 현상인가라고 하는 그 뭐 그런 용어들을 쓰시던데 그냥 한 6개월 열심히 했는데 그냥 뭐 한 달이 아닙니다. 한 20일 뭐 이렇게 먹으면 그냥 6개월 했던 게 다 그냥 이게 다시 똑같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오는데 어떤 지인을 통해서 이게 걸으면 좋다라는 거에서 참 뭐 세상 말로 믿지으면 본전이겠지라는 마음으로 제가 아마 2019년도 제가 10월 달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10월 8일 정확히 말하면 10월 8일 예, 10월 8일 날 시작을 해서 지금 보니까 약 1년 한 6개월 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 조금 놀라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한 13kg 정도를 제가 줄였습니다. 지금 좀 날렵하지 않아 보이십니까? 우리 김 회장님께서 여러 가지 봉사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본인이 직접 경험했던 건강 비법까지 전수를 해주셔서 오늘 자리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이제 두 가지 질문만 하고 회장님을 좀 놓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그 그룹홈이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룹홈에 있는 아이들이 일정 기간 이제 18세가 되면 나오는데 아마 이제 사회에 적응하기에는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굿피플이 팔걷고 나서서 최근에 굿 프렌즈 발대식이라는 게 기사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 굿 프렌즈 사업에 대한 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저희들이 얼마 전에 이렇게 발대식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 대부분의 우리 그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시지만 또 알지 못하시는 분들도 아마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룹홈이 무엇인지. 그래서 요새는 이 말이 한번 나가면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잘못 이게 발언을 하게 되면 그래서 뭐 정확한 어원을 쓰기는 좀 곤란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그룹홈에서 7명 정도를 이렇게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소위 말하면은 남녀 칠색동성이라고 해가지고 여성들과 남성들이 분류가 돼서 이렇게 이제 케어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18세가 되면은 거기를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18세가 뭐 여러 가지 사연들로 거기 기거를 했지 않겠습니까? 이제 거기를 보면은 이제 정든 집을 떠나는 건데 그 떠나가다 보면은 본인들이 부모도 안 계시지 또 어떤 주거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지 그렇다고 본인들이 어떤 식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지
참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데 이분들이 결국 나갈 때 지금 현재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정부에서 5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 500만 원을 지원해줘서 이게 그 전까지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뭐 LH 쪽하고 이렇게 한국토지공사하고 이렇게 해서 뭐 이 기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나와가지고 직장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또 그 학교로 진학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그 상당한 그 문제가 발생되는 그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 어찌 보면은.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문제는 우리 그 사회단체라든지 NGO에서도 물론 그 관심을 가지고 이거 해야 될 일이겠지만은 이건 정말로 정부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런 친구들을 그래도 다는 아니지만 다만 얼마라도 우리들이 이 교육이라는 게 어디를 가든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18세까지는 어디 됐든 간에 기댈 때가 있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사학년 나오면 홀로가 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질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러다면은 참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참 어렵지만은 그래 너희들 뒤에도 뭐 이렇게 너희들을 후원하는 또 응원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마음을 놓고 직장이면 직장 또 학교 진학이면 진학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이제 3년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뭐 교육과 뭐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발대식을 하고 보니까 또 하나 또 느낀 게 또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상당히 좀 이렇게 침체되어 있고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나도 밝은 모습으로 저희들이 서로 대면을 했었기 때문에 희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그만 걸로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은 이게 어떤 동기부여가 되고 시발점이 되어서 많은 단체들이 또 정부가 이렇게 나서서 이런 친구들을 더 이렇게 케어해주고 해준다면은 뭐 더할 나위 없이 기쁜 마음이 되겠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사업을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좀 더 다른 대학이나 이런 데하고 연계가 돼서 좀 시너지를 낼 수 있게끔 그룹홈을 나와서 정말 사회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는 이런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사업을 끌어가셔서 좋은 모델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는 말씀인데 근데 엮어서 어떻게 엮을까요? 뭐 이제 대학에서 네. 이 친구들이 이제 18세면 대학을 가야 될 때니까 네. 대학이 그런 의지가 있는 총장님들을 만나서 대학과 MOU 맺고 그 대학에 취업도 시키고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학에 기숙사들이 텅텅 비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숙사를 활용을 해서 이 아이들을 기숙사에 좀 넣어서 편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공부는 이제 또 국가에서 거의 수급 대상자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 국가장학금 좀 주고 이렇게 해서 엮어가면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뭐 참 좋은 말씀이시고요. 어떤 매칭을 좀 잘 좀 네. 부탁드립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고 아마 어떤 대학 총장님이 전화 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회장님과 굿피플 구성원들이 꿈꾸는 굿피플의 미래 어떤 꿈을 꾸고 계시는지 이제 이게 마지막 질문이기 때문에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 이 질문 포함해서 쭉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이런 또 시간을 또 주시고 뭐 이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뭐 결국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굿피플 하면은 어쨌든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세상을 꿈꾸며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 굿피플의 장기적인 목표라면 목표고요. 어떻게 보면은 소박하고 그러한 그 꿈이지만은 또 실질적으로 이 어떤 나의 마음과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저와 또 우리 직원들은 물론이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되는 것이 물론이고 또 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생산을 하는 이런 것도 아니고 많은 후원자분들이 저희들과 같이 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뭐 지혜롭게 또 공의롭게 또 무엇보다도 정의롭게 그 마지막 정말로 정직하게 이렇게 우리 굿피플이 잘 생각과 이런 부분으로 나간다면은
더 많은 이 좋은 굿피플의 후원자들이 생길 것이고 그 후원자들과 더불어서 더 많은 사업을 확장하고 그 사업을 통해서 정말 이 모두가 잘 사는 그러한 그 세상을 한번 꿈꿔보고요. 어찌 보면은 이런 일들이 굉장히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어떤 캐시마켓 부호가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후원자분이 꾸준한 게 후원을 주셔가지고 물론 이거는 가명입니다. 은혜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간의 학교를 진학해서 정말로 본인이 입술로 고백을 하는 것이 자기의 꿈이 정말 한 발짝 더 다가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게 굿피플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 케냐 잘 아시잖아요. 그 나이로비에 그 쓰레기장 이 네네. 쓰레장을 누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그 클린턴이라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가 또 우리 굿피플의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또 그 미디어 이제 교육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받으면서 본인이 이제 영화 감독이 되는 게 꿈이었는데 그런 꿈을 지금 실현해 나가고 있고 본인들이 직접 촬영을 하고 뭐 이래서 저희들이한테 보내준 그 유튜브도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4년째 지속적으로 기부 마라톤 대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영국 콘섭의 비대면 레이스로 한번 전환하면서 나눔의 가치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장시간 즐겁게 보셨습니까? 이제 금년도 굿피플의 마라톤이 아닌 걷기 대회가 아마 가을쯤 열릴 것 같습니다. 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걷기 대회에 참여를 하셔서 나눔을 실천하시는 그런 행사에 동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아까 클린턴이라 그러셨죠? 네네네. 이 클린턴이라는 친구가 앞으로 몇 년 후에 아카데미상 시상식에 등장하는 그날을 기다려 보면서 오늘 장시간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